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추징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탈루 누락 세금을 찾아낸 것인데요. 연간 추징 액수로는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처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세정과 직원들이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통해 법인과 개인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꼼꼼히 비교합니다. 지난해 정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루 은닉된 지방세는 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청주의 한 투자업체는 대주주의 부동산 취득을 누락시켜 수억 원의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의 주민세를 상습적으로 누락시킨 한 제조업체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대인 100억 원이 넘는 탈루나 은닉된 세금을 찾아냈습니다. 산업과 창업 관련 세금 감면 위반이 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취득세 미신고와 법인 과표 누락 축소,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민주택과 종교단체와 관련해 숨겨진 기타 지방세 미납부액도 3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는 탈법과 편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일명 납세 얌체족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은 세무조사는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과 공평 과세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도 탈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자칫 홍보 부족으로 서민들의 미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지방세 납부 가이드와 납입 방법 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청에 충북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공립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사립대와 교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온 충북 지역 일부 사립대의 경우 물가 인상에 따라 재정 운영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인상 상한선인 5% 안팎 수준에서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입생 입학 정원 축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청주교대도 등록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내부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2025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55억 원을 과세 대상 28만 8천 건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과액은 태양광 전기 사업과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로 지난해보다 1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과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됩니다. 이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포획을 금지하고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렇다 할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지속할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지원방송 김도훈 기자입니다. 명태 치어로 가득해야 할 수조가 텅 비었습니다. 그동안 사육하던 어린 명태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하면서 1년째 방류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도 치어를 길러 1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인데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남획과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자취를 감춘 명태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간 방류한 치어는 188만 마리, 돌아온 명태는 18마리 정도입니다. 명태 프로젝트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강원자치도는 성과 검증을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2023년부터 방류 효과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자원 조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변화를 연구로 쫓아가는 게 한계가 있고 방류 명태에 대한 서식 실태도 확인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바다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 대비 명태가 2배가량 늘었지만 방류한 명태 인지는 불분명합니다. 23년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상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에 먼바다에서 한 500여 마리가 많이 잡혔는데 저희가 DNA 분석 결과 다 자연산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은 더 프로젝트를 지속해보고 판단하자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도루묵이 회복 노력을 통해 어느 순간부터 동해안을 가득 메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뉴스 김도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에 설립하는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를 2027년에 개교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와 기획재정부 간 사업비 분담 협의가 마무리되고 설계비 31억여 원이 확보된 가운데 카이스트는 최근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해 학교 건축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빠진 초기 건축비 확보와 도와 청주시, 도교육청 사이에 지방비 분담 비율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11일 동안 설 명절 특별 방범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주택가 빈집털이와 휴점 점포 절도 범죄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배를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설을 앞두고 청주시는 청주페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의 상품 품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용몰에서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인 온시장에는 당일 배송 상품과 택배 상품 등 모두 988개 상품이 추가 등록됩니다. 또 소상공인 전용몰인 청주페이 플러스샵에서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 특별 기획전을 열어 우리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유통하는 60여 개 상품을 선보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